완료에 의한 자기장 문제까지 해결하시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건 자성체하고 전자기 유도. 자, 그래서 피시면 어디 할 차례냐면 집에서 안 되어 있는 91페이지부터 조금 있다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다 해가지고요. 99페이지까지 푸시고 오늘은 100페이지의 자성체 해봐. 100페이지 자성체 비교하자. 자, 오늘 해야 되는 자성체는요. 자석의 성질이 왜 생기냐? 됐어.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서로 반대 방향의 두 극을 가지고 있어. 자, 얘는 쪼개도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어. 왜? 한 덩어리 안에 다시 두 극이 생길 거니까. 언제까지 두 극이 생겨?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두 개의 극이 생겨. 그러면 도대체 이 원자 안에는 왜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극이 생길까? 그 원인에 대한 얘기죠. 자, 원자 속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자극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는 원자의 뭘로 본다?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원자라고 하는 거 안에는요. 서로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에는 너네가 화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원자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어. 됐어? 자, 근데 문제는 원자핵 속에는요 엄청나게 질량이 큰 양성자들의 무리가 들어있어. 예를 들면은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 원자번호 몇 번이냐? 11번이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 원자번호가 11번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중심에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들어있어. 11개의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는 가볍고요. 하나씩 낱개로 들어있기 때문에 11개나 모여있는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 그럼 당연히 끌려가야지.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맞아요. 얘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요.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원심력이라는 힘의 크기가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의 힘의 크기와 같아서 안으로 끌려가지도 밖으로 튕겨나가지도 않아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자는 끌려가기 때문에 아, 원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원운동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안에서는 전자의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래야 전기력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아. 자, 근데 이러한 전자의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지. 마치 태양 주변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누가 있냐면 태양한테 끌려가지 않게 돌고 있는 지구도 똑같은 이유에서 도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센 만유 인력에 의해서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끌려가지 않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원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 자, 그러면서 지구가 운동할 때요. 태양과 같은 커다란 천체를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전전선의 형성은 저거 일정 타원은 아니죠. 타원이죠. 네, 지구도 타원 궤도를 그리고 돌아요. 왜 그럼?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이유가요. 바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원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됐어? 그냥 완전 원처럼 하면 안 돼요? 아, 원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경우도 그런 천체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완벽한 원을 그리지 않고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원 궤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타우 궤도의 크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해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래서 전자도요. 이런 식으로 원자핵 주변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단어는 천체에서만 쓰는 단어니까. 그러면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우리 뭐라 그러니? 전자의 궤도 운동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지구는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모두 하냐면 스스로 도는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하는데 이 비슷한 운동을 전자도 한다고요. 그러면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우리는 이 단어도 전자한테 쓸 수 없어. 왜? 이거 천자에서 쓰는 단어니까. 그러면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도 전자가 하는데 그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아는 척 좀 해봐. 이거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니? 전자의 스피드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는요 마치 지구처럼 궤도 운동과 스피드 운동이라는 걸 하지 전자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름 되게 멋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움직이면요 우리가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은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 예를 들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 전자가 이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 주변의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그 원의 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는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주변에는요 안쪽으로 N극, 바깥쪽으로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나트륨은 11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전자들도 자기만의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여. 그러면 그 궤도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이 주변에도 NS가 만들어지는 전자가 나트륨 속에는 11개나 들어있다. 그래서 그 11개의 나트륨이요. 어떤 아이는 자기장을 N극 방향 이쪽으로 만들고요.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랬을 때 하나의 원자 속에서 각각의 전자들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을 합성하면 그 전체의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져. 그랬을 때 그 합성한 결과가 0이라서요. 원자 안에 자기장이 없는 원자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도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돌면서 만든 NS의 합력을 구했더니 그 합력이 한쪽 방향을 가리켜 그래서 이쪽이 N극이야 라고 하는 NS의 극을 갖는 원자도 존재합니다. 그걸 원자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알겠어? 이렇게 원자 자성이 있냐 없냐는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면서 만든 자기장의 방향을 합성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과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이요 모여서 물질을 만든다고 치자. 이렇게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우연히도 이러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야.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서로 세기는 똑같고 성질만 반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인접되어 있는 곳은 서로 상쇄돼서 그 힘이 드러나지 않아. 상쇄돼서 그 힘이 드러나지 않지만 약 말단에 있는 아이들은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극이 뚜렷하게 드러나.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자석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내가 이 자석을 잘라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석을 만약에 자른다고 치자. 그러면 이 잘라지면서요 서로 분리되면서 이 부분을 상쇄시켰던 N극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S극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또 잘라도요 상쇄된 부분이 다시 그 성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한 덩어리 안에 두 개의 극이 다시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철석이라는 아이가 그래. 그래서 그 자철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구자석을 만드는 거야. 됐니? 근데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 됐니? 모든 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어서 그 방향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거 대단히 드문 경우. 그래서 얘는 자철석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들은 어떠냐면요. 일반적인 경우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어도 걔네들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은 다 중구난방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얘네들의 N극, S극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 같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원자 자성이 있지만 걔네들이 모여서 구성된 철이라는 덩어리는요. 얘네들의 방향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N극, S극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바깥쪽에다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얘네들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받아요.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데 외부의 자기장이요.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외부의 자기장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죠?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성 방향도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화돼서 이 방향이 틀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영구자석처럼 모두 다 가리키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까요. 여기가 NS, NS, N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근되어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지만 말단의 극은 드러나서 여기가 N극, S극인 영구자석처럼 바뀝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옆에 있는 자석과 서로 반대극끼리 인근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자성이 있는 애들은 외부의 자기장에 반응해서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자화되기 때문에 자석과 물체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될 수밖에 없어. 그랬다가 내가 외부에 있는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치우면 원래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자화된 상태를 유지할까? 다른 상태를 유지하게. 자, 이렇게 철은 외부의 자석을 치우는 순간이요. 두 가지입니다.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 그러니?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철입니다. 물질은 하나씩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가 대표적으로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은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못을 엄청나게 센 자석으로 막 문질렀다가 자석을 치워요. 그래 놓으면 얘는 영구자석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쪽에 N극, 한쪽에 S극으로 자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석을 치워도 여기다 클립을 갖다 대면 클립이 한동안 여기에 붙어 있어. 왜? 얘가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니까. 이게 강자성체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알루미늄 같은 애는 어떠냐면요. 자석을 근처에 갖다 대면 자화돼서요. 마치 알루미늄 쿠킹 오일이 자석처럼 여기 클립에 붙어.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이걸 치우자마자 원래의 불규칙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과 똑같이 불규칙하게 자화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클립이 자석을 치우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상자성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강자성체는요. 자석이 있거나 없거나 그 자기력이 대단히 세게 나타나서요. 물체를 갖다가 붙이면 잘 붙습니다. 근데 상자성체는요. 자석이 있을 때도 그 힘이 대단히 약하게 나타나서 잘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요. 전자들이 막 움직여서 걔네들의 자성을 합해봤더니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원자 자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어요. 네. 이런 물질에다가 외부에 자석을 이렇게 갖다 주면 얘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이 되면 가운데는 지네들끼리 상쇄되는 거 맞는데요. 양 말단에 극이 들어가는데 극이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자석과 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얘를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얘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죠. 누굽니까? 나무. 죽여버려요. 유리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유리도 그렇고 물도 그래요. 그리고 구리도 그래요. 되겠어? 이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석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밖에 있는 자석을 치우면 이 성질이 유지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됩니다. 됐어? 자석을 치워도 원래 그 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강자성체 하나고요. 그걸 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을 치우자마자 그 성질이 금방 없어진다. 됐어? 자, 그러면서 반자성체는요. 그럼 자석을 갖다 댔으면 청력이 눈에 띌 정도로 셀까요? 아니요. 얘도 대단히 약합니다. 됐어? 이런 성질을 띠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실험을 하면요. 물 자체가 반자성체라 그랬잖아요. 물은 어떠냐면 여기 봐.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 물발 어떻게 되니? 민준, 물발 어떻게 되니?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요. 위로 올라가겠죠. 물은 무조건 대전체가 있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왜? 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띠고 있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물에다가요, 내가 대전체가 아니고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밀립니다. 왜? 물은 반자성체니까. 알겠어? 이런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석으로 유리 갖다 대고 하는데 안 밀리잖아요. 그 힘이 대단히 약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자석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줄까? 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반자성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이너스. 누구? 마그누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 마그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센 자석이 있어요. 그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석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반자성체가 반응을 하는데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반자성체인 이 물질 A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 얘는 두 종류의 힘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얘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한 10N쯤 작용한다고 치자. 자, 그런가 하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석 근처에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기력도 생기는데 그 힘이 대단히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니 이때 반자성체의 자기력이 생겨도 이 힘은 한 1N밖에 안 돼. 그럼 애가 뜰까 안 뜰까? 뜨질 않아요. 됐어? 네, 이런 상태 너 뒤진다? 자, 근데 얘를 특정한 공간에 가면 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기력을 더 세게 나타내게 할 수 있죠. 출전도체.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상온 출전도체를 개발합시다. 얘를 엄청나게 차가운 액체 질소 속에 집어넣으면 이 자기력의 세기를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반자성체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요. 상온에서는 대부분 부도체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요. 왜 부도체냐면 상온에서는 저항이 대단히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얘 온도를요. 상온보다 온도를 낮춰서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50도, 마이너스 200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갑자기 저항값이 뚝 떨어져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0을 만드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 뭐라 그러니? 네, 임계온도. 그래서 이렇게 부도체들은
물질들은요 각각의 인기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 임계 온도보다 온도를 훨씬 더 낮추는 순간 저항이 0이 되면서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이 대단히 활발해져서 됐어 반자성력의 크기를 훨씬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자성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100N 이렇게 작용하게 돼. 엄청나게 차가운 곳에 갖다 대면. 그러면 이 자기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크니까 물체가 뭘까? 허공에 뜨겠죠. 근데 얘가 허공에 떠서 자석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석의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반자성력이 점점 뭐해지겠니? 줄어들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100이었던 애가 70, 80, 아니 70, 50, 30, 20 그러다가 얼마가 되면 중력과 똑같은 10이 되면 그 아이는 그곳에 뭐 되어 있을 수 있다? 정지되어 있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뜨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만들 거다? 초전도체. 자, 그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요. 허경영.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허경영을 만들죠.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뭐 만들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 그래서 또 지금 만들어 쓰고 있는 MRI 자기공명 장치. 근데 그리고 그러면은 인공태양 이런 것들 만들어낼 거라고요. 인공태양은 뭐예요? 마치 태양과 똑같이요.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핵발전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이 핵발전소를 만들 때요. 왜 굳이 초전도성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가 얼마니? 수소를 가열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온도가 1000만 도요. 그래서 1000만 도 이상의 온도로 수소를 가열해야만 핵융합이 가능한데 문제는 수소를 집어넣고 이걸 뜨겁게 1000만 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거 가능해. 전자기파로 계속 쏴주면 돼. 전자레인지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1000만 도까지 올라갈 때요. 수소를 담고 있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다 녹아버릴 거라서. 그릇이 녹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를 1000만 도까지 올릴 때요. 그릇에 담는 게 아니고 수소를 그릇 속에 띄울 거예요. 그래서 떠있는 수소한테만 전자기파를 가해서 얘를 뜨겁게 가열해서 여기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할 건데 그러면 수소를 그릇 위에 뜨게끔 할 때 이용하는 게 뭐다? 바로 마그누스의 힘을 이용해서 반자성을 이용해서 수소를 띄울 거다. 그랬을 때 이 그릇을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인공태양이라는 얘기죠. 됐냐?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성체 자체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몇몇 개의 문제를 보자. 실제로 이 문제가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성체니 반자성체니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 몇 개만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머리 비우고도 할 수 있는 문제 할까요? 자, 102페이지죠. 102페이지 1번부터 103페이지 7번까지 7문제야. 빨리 하죠. 1번부터 7번까지. 안경 닦기 있어. 없어요. 나 있나? 아 자꾸 뭘 달라 그래. 연습하는. 있다. 어. 있다. 있는 시간을 주세요.
민준, 너는 여기 있는 문제 대다수를 푼 거 아니야? 빨리 틀리고 봐. 대다수를 풀었는데 틀렸죠. 선생님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 풀고 나서 10번까지 풀고 나서. 액체 질소를 넣으면은 냉각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공 태양을 만들어요? 뜨겁잖아요, 인공 근데 태양. 가장 뜨거운 걸 담는 가장 차가운 그릇을 만들어야 수소가 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지를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MRI는 지금 있잖아요. 네. MRI는 자기 공명 장치로요. 그 안에 있는 전하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뼈뿐만 아니라 장기들의 이상 유무를 보는 거예요. MRI는 근데 이 온도를 막 그러니까 냉동 그렇게까지 온도를 낮출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물질은요. 얼잖아. 저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들은 물질마다 임계 온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영하 200도 가까이, 어떤 애는 영하 70도, 어떤 애는 그 물질을 조작하면은 상온과 가까운 온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MRI가 그렇게까지 온도를 영하 200도까지 낮추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 안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원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아직은 할 수가 없죠. 그 기술을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논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실용화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적게 하는 방법. 문제점이 뭐예요? 응?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들을 만들 때는요. 온도를 냉각시킬 때 필요한 금액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만들 때 기기들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 기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되는 거.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계들이 실제로 그거 잘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해요. 더군다나 커다란 핵융합도 만들려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걸 보완하고 있대요. 기호 10번까지 다 풀면 얘기해요. 민준이는 거의 다 풀었어.
물체가 강자성체면 자석과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지. 그것도 센 힘이 생긴다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센 힘이 작용할 때 이쪽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게 강자성체겠지. 그러면 만약에 잡아당기기 전에는 얘가 우리가 100이라고 줘봐. 그럼 눈곱이 100을 가르치겠지. 그랬다가 여기에 전자석을 만들면 강자성체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자기들이 세트겠지. 그래서 그 자기를 60이라고 줘봐. 그럼 눈곱이 가리키는 건 얼마밖에 안 돼? 40밖에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상자성체면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작아. 20. 그럼 얘가 누구를 힘을 내겠어? 80이겠지. 됐어? 그래서 이 저울의 눈곱을 보고 누가 더 눈곱이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보면 얘는 걔가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돼? 네, 그럼 A 미치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앞에 무슨 말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지 강자성체와 반자성체가 아니잖아. 그럼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인데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얘가 생기는 극이 달라지는데 이게 극이 달라지면 총력은 왜 생기는 거지? 인력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왜 눈곱이 커지냐고? 커지려면 먼저 자화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자화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상자성체가 반자성체 아니에요? 반자성체면 무조건 커지는 거고 상자성체는 무조건 작아지는 건데 작아졌다 커졌다를 한다는 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려면 먼저 전기를 띄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성을 띄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이 이거 몇 번까지 했어? 네? 이거 N 몇 번까지 했어? 23일걸요? 7번 안에 끝. 이게요, 이번에 개편된 책이어야 되는데 개편되기 전 책이라서 문제가 달라요. 저희 건요? 우리는 개편된 책이라서 선생님하고 문제가 달라요. 그 문제가 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전지와 스위치에 연결된 코일을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PQ는 강자성체 상자도서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스위치에 A, B 연결했을 때 저를 측정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받는 것은 P는 리을하고 디귿은 알겠는데 얘가 왜 커지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알죠. 그죠? 극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좌우된 방향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SN이면 이렇게 연결하면 NS가 되는 거라서 좌우되는 방향을 받는다. 그거는 알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극으로 연결해도 여기가 N극이 되면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S가 되면 N이 되기 때문에 당기는 방향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때도 줄면 이때도 줄어요. 그래서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이 주냐 적게 주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감소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같은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거 틀려요. 근데 P가 강자성체이다. 요게 이해가 안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찾아볼 테니까 일단 됐어? 네. 그러면서 그래서 N형의 옛날 모습 보면서 혹시 못하는가 확인을 먼저 할게요.
자화되어 있는데 N극, S극, 근데 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N극, S극이면 총력작용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강자성체니까 그 자화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때 이런 자성을 띄고 있을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가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서 못하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 상자성체는 자화된 상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청력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어. 근데 강자성체는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청력도 가능해 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셨네요. 근데 앞에 존재 조건이 이게 있었어야 돼요. 네. 끝. 네. 자, 민준. 가자. 그러면 뭘 해요? 뭘 해요? 이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요? 네. 쉬는 시간에 안 돼요. 지랄하고 이제 50분 있으면 30분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좀. 안 네, 돼. 진짜 5분만 주세요. 5분만 좀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해. 5분만 자. 넌 5분 동안 풀어. 너 5분 동안 뭐 할 건데? 진도 나가요. 전자기육 나갈 거야.